잘 보이시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취준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돈부터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들이 독일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세탁기는 이런 식으로 동전을 넣어서 보시면 50센트 2개 넣으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 등록 신청서라는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할로 투자맨, 안녕하세요. 가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중순부터 올해 초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좀 약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화장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좀 아시겠지만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 7월까지 일을 하고 8월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유는 이직을 위해서 제가 퇴사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어쨌든 좀 저의 인생에서 약간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 8월부터 이제 취준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었죠. 근데 작년에 있었던 또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잘 보이시죠? 제 남자친구와 이제 저의 미래에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작년 초에 이 퇴직을 하면서 이때다, 프로포즈를 위해서 준비를 할 시간이다 해서 그 프로포즈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는 또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만 떼서 영상을 하나 만들 생각이라서 스킵을 하고, 제가 그래서 프로포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취준도 했죠. 포트폴리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12월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한국에 조금 오래 들어가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망의 프로포즈 역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제 또 뭐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역시 애니메이션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4분짜리 만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영상을 또 꾸준히 만들었고, 독일에서 프로포즈 얘기를 자세히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한국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대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래식한 파인다이닝을 예약을 해가지고 쪽 관계자들이랑 또 이제 좀 말을 맞춰놓고, 반지도 제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한 것을 이제 맡겨서 진행을 했고, 자세히 좀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오케이라는 대답을 받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식적으로 이제 약혼을 한 상태고요. 차차 준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말하면서 화장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구나. 사실 제가 화장을 하면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보통 10분 안 걸리는데 말하면서 하니까 그게 빨리가 안 되네. 보통은 연말에는 그 해 연도에 이제 예산이 다 끝나가고 다음 연도의 예산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 만약에 찾아보시고 하셔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초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보다 올 초에 훨씬 더 이제 지원할 곳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취준을 한다 혹은 이제 이직을 준비한다 하시면 연초에 확실히 몰빵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취준이라는 건 사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경력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쌓았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약간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보내고 그렇게 많이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받는 게 사실상 취준 아니고서는 잘 우리가 겪을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뭐 죄송하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받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취준할 때도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불합격을
경험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정말 그때도 멘탈이 참 흔들리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무경력에다가 완전 초짜에다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취준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 멘탈이 막 진짜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많이 울기도 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직 준비를 하면서 아니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역시 그건 아니었어. 매번 이제 받을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경력 없을 때도 됐는데 경력이 있는데 안 될 리가 없어 이러면서 정신 승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원을 계속하고 근데 사실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경쟁 상대들을 다 알 수가 없고 뭐가 부족한지 보통은 이제 피드백으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힘든 게 아닌가. 내가 알면 고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상 만약에 그 피드백이 내가 경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또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경력이 이미 뭐 이만큼밖에 없는 거를 어떡하라는 건지. 여러분들도 꼭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취준 응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1월이 되었고 1월에 제가 도착을 하자마자 어쨌든 이제 취준에 또 몰빵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이렇게 취준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 이메일은 프리랜서 제안이었어요. 이제 독일에 헤드헌터 에이전시가 있어요. 헤드헌터라는 건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인력을 찾아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인재다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먼저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헤드헌터라고 보통은 그걸 얘기를 하고요.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독일에 디자인 분야만을 활동을 하는 이제 헤드헌터 에이전시가 있어요. 즉 이제 회사를 다닐 때인데 어떻게 하다가 제 눈에 띈 그런 게 있어서 그 에이전시에다가 보낸 적이 있거든요. 헤드헌터 분이랑 면접도 봤어요. 그분이 연결을 해주는 거긴 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그 고객, 그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제 할 일을 하고 막 있었죠. 갑자기 이쪽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지금 급하게 어떤 고객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가요? 괜찮다, 관심이 있다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 아주 짧게 한 10분 정도 저랑 대화 가능하실까요? 줌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고객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뭐가 안 돼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 혹시 있느냐 인재가 이렇게 물어봤고 그들의 아카이브에 제 이력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제 찾다 보니 제 이력하고 너무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원하는 경력이나 이런 조건이랑 그분이 이런 회사고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괜찮으시다면 전화번호를 쪽에다가 보내도 되겠냐,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돼서 바로 그분이 이제 저의 정보를 넘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독일에서 그런 일이 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제 이력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3달 이상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것도 하루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만큼 그 회사가 정말 엄청나게 급했던 거고 그리고 그만큼 또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죠. 저에게도. 그 회사가 근데 뭐 한두 명 있는 회사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프로젝트나 그런 회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비밀유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본 회사와 이제 연결이 돼서 일본 분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조금 문화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타이트한 상황에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를 찾은 이유는 이제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뭐 돈을 벌 수 있어서 행운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정말 급한 와중에 조건들이 맞았다는 게 참 그들에게도 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으면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진행이 됐고 내일부터 당장 합류를 해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됐고 결국은 그렇게 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쪽 팀에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틀째 됐을 때 그쪽에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 동안 같이 해달라 그런 식으로 돼서 거의 한 달을 같이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석이조가 아닌가. 돈도 할 수 있지만 이력서에도 또 한 줄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도 프리랜서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돈부터 설명을 하자면 사실상 자기의 단가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챗GPT에 물어보셔도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나의 경력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규모의 회사고 그렇게 했을 때 한 시간에 얼마 정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냐 라는 식으로 좀 맞춰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대부분 프리랜서는 시간당으로 받거나 아니면 하루로 계산을 해서 돈을 지급을 받는데 이제 하루로 계산을 한다는 건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들이 독일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거의 한 시간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2배? 사실상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하면 시간이 여유롭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건 장점이 아니에요. 프리랜서는 말이 프리지 프리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무조건 맞춰줄 수 있는 게 사실상 프리랜서라 자기가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분야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야는 이제 조금 넉넉하게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딱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 에이전시나 광고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시간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뭔가 스케줄을 짜고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프리하지 않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일이 없어도 많아도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프리랜서는 자기가 마케팅도 자기가 해야 되고 손님도 자기가 끌어와야 되고 뭐든지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문 프리랜서가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요번에 이제 한국에 갔다 오면서 화장품도 되게 많은 걸 사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새 또 다이소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있는 색깔별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에 가서도 또 열심히 털어왔는데 마침 갔을 때 또 1등이라고 하길래 또 했는데 이거 확실히 1등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저는 14호 피치 블룸을 샀는데 하이라이터처럼 또 사용을 하는데 이제 눈 밑에도 살짝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눈 앞머리 쪽에도 저는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는 입술산 있는 쪽에다가 하이라이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확실히 조금 더 입체적이 되고 추천드리는 김에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샀는데 컬러 코렉팅으로 사용하려고 그린 색깔이랑 라벤더를 샀는데 라벤더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의 근황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화장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처음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화장 끝! 일단 장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Bis gleich! 동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동전을 넣으면 알아서 그걸 세서 이렇게 영수증처럼 빼주면 그거를 이제 계산할 때 내면 그걸로 같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그것도 보여드리고 또 다 쓴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거기다가 좀 분리수거를 좀 할 생각입니다.
Entschuldigung, diese Pfandmaschine hat Probleme. Ja, wo soll ich fragen? Okay. Wegen Pfandmaschine? Ja, danke. 일단 펀트머신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토마토 이거 대박. 오렌지 주스. 빵트 마시네. 장보기 완료. 마트가 1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제가 1시 전에 와가지고 장을 다 봤습니다. 로젠몬탁이라고 해서 공휴일은 아닌데 가게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쉬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하기도 합니다. 아 힘들어. 장 보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땀이 날 것 같은데 막. 오늘은 우동면을 넣은 로제 떡볶이를 해먹을 생각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남자친구한테는 이제 간장 떡볶이. 다 왔어요. 장을 다 봤고요. 아까 장 본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당근, 감자, 대구 생선살, 뼈랑 껍데기랑 이런 게 싹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생선 조림할 때도 엄청 많이 씁니다. 진짜 편해요. 토마토, 요거랑 생토마토도 좀 샀고요. 떡볶이를 해먹을 거라서 요 슈베츠코를 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처음 봤는데 이제 뾰족한 모양의 양배추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그 동그란 양배추보다 조금 덜 억세요. 그래서 훨씬 얘가 더 맛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양배추를 꼭 삽니다. 모짜렐라 맨날 사는 파, 이제 요거랑 요거를 아까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베지테리언용 소세지, 요거는 일반 소세지, 이거는 호밀 바게트인 거죠. 그래서 2줄. 그리고 남자친구가 주문한 오렌지 주스. 노글노글 잘 끓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살짝 넣으시면 되게 로제처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꾸덕한 치즈고요. 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으시면 로제, 크림 로제가 될 수 있어요. 얘보다도 사실 리코타 치즈가 훨씬 맛있습니다. 진짜 뭔가 고소한 그런 로제 떡볶이 맛? 진짜 맛있어요. 완전 강추. 이거는 남자친구용 떡볶이 안 매운 버전. 이거는 제가 먹을 매운 버전이에요. 맛있어 보이죠? 저 밥을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청소를 하고 저녁에 먹을 스튜를 그냥 지금 해놓고 저녁에 그냥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짠! 얘네를 이제 약간 카레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얘네를 또 이제 깍둑썰기를 해줄게요. 자, 이제 토마토도 넣었고 당근도 넣었고 감자도 넣었습니다. 저는 이 버터가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아무 버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탁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세탁기가 2개 있고 이거는 건조기예요. 그래서 세탁기는 이런 식으로 동전을 넣어서 보시면 50센트 2개 넣으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50센트 2개. 이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거고 빨래는 걸어놓고 생활을 합니다. 빨래 개기 완료. 너무 무거워. 열쇠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데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열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등록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일단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인사업자 세금 등록 신청서라는 거를 이제 온라인 세무서로 해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다 해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을 생각입니다. 먹어봐. 어때? 맛있어?